안녕하세요. ERP 정보관리사. 이번 시간에는 2019년도 5회 기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화면에 있는 거는 문제에 편집한 거예요. 같이 보시면서 풀어보도록 할게요. 로그인은 회사 코드 2001번 인사 1급 회사 A로 해주시고요. 사원 코드는 장미란으로 해서 로그인하고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당회사의 사용자별 권한을 설정을 확인하고 인사급여관리 모듈 내 사용 가능한 메뉴에 대해 사용자의 조회 권한으로 알맞은 것은 인데요. 네, 요거는 이제 권한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스템 관리에 회사 등록 정보의 사용자 권한 설정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듈 구분을 인사 급여 관리로 해주시면 관련된 모듈에 해당되는 사용 가능한 메뉴랑 조회 권한이 나오고요. 지금 전표 관련된 부분, 지금 보니까 이쪽 하단에 있네요. 전표 관리는 지금 사업장이 전표 관리는 회사고요. 중간에서 사업장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회사랑 사업장이 이렇게 여러 개로 되어 있다라는 부분에서 사원은 아니에요. 보시면 되겠고, 세무관리 구분은 회사인데 사업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거주자 기타 소득관리, 거주자 기타 소득관리 여기죠. 네, 부서네요. 부서. 네, 맞는 얘기. 부서라서 맞는 얘기. 그리고 거주자 사업소득관리 같은 경우는 사원인데 회사니까 틀렸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뉴들은 정답 3번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 당회사의 기초사업장 정보를 확인하고 인천지점 사업장의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자, 사업장 정보기 때문에요. 사업장 등록 쪽으로 바로 가시면 돼요. 인천지점이니까 인천지점 쪽 들어가 보시면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개업일은 2000년 5월 1일인데 3월 20날이니까 일단 1번 틀렸고요. 관할 세무서는 영등포이다. 세무서 정보는 여기 인천인데 영등포로 되어 있으니까 틀렸고, 3번 주업종 코드는 주업종 코드 여기 있거든요. 신고 관련 사항 탭에 여기는 제조업 서비스 관련업이죠. 틀렸고, 신고 관련 지방세 신고지 행정동은 연수구청, 행정동 연수구청 맞는 얘기. 4번이 정답이네요. 3번 문제, 당회사의 기초 시스템 환경 설정을 확인하고 다음 중 그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입니다. 시스템 환경 설정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공통 구분이니까 구분을 공통으로 해주신 다음에 1번 문제 끝전 단수 처리 여기 있고요. 네, 절사 1번 절사 맞는 얘기네요. 2번 인사구분 지금 더 좋은 스마트 연마동산 사용 여부는 사용이다. 아닌데요. 0인데요. 미사용인데요. 틀렸습니다. 네,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다른 것들은 공통구분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다 맞는 얘기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4번 문제, 당회사의 2019년도 기속 사회보험 각각의 요율을 확인하고 실제 급여 계산 시 적용될 근로자 개인 부담 사회보험 요율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사회보험 환경 등록 쪽에 인사급여 관리의 기초 환경 설정에 사회보험 환경 등록 쪽에 가시면 요율 정보를 알 수가 있어요. 네, 여기에서 해당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1번 근로자 개인 고용부담금, 네, 고용부담금, 고용보험 요율은 0.65죠. 0.65. 사업자 부담률이 1.3인 거고, 요거 0.65가 근로자 부담금이라서 1번 틀렸습니다. 2번 근로자 개인 부담 국민연금 요율 4.5기 때문에 요거 4.5예요. 지금 사학연금으로 되어 있어서 틀렸고요. 3번 근로자 개인 부담 건강보험 요율. 자, 건강보험은 개인하고 사업자분하고 따로 구분되어 있진 않아서 현재 들어있는 그 6.46에서 나누기 2 반을 해주시면은 그게 개인 부담금이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 보험료율에 그 해당되는 8.5일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4.25 반으로 나누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는. 그래서 4번은 틀린 얘기. 4번은 정답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5번 문제입니다. 당회사의 2019년도 8월 기소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확인하고요. 내역으로 알맞은 것은 8월 기소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 네,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이니까 여기 급상여 지급일자 등록하시면 되겠고 2019년도 8월입니다. 네, 지금 9월 10날짜로 해서 지금 동시에 급여 상여가 동시에 반영되고 있네요. 그래서 1번은 틀렸어요. 분리 아니라 동시라 틀렸고 2번 자 인천지점 소속의 생산직 및 환경직 근로자는 상여 지급 대상 직종이다. 상여 쪽을 이렇게 눌러보면 해당 직종들이 나옵니다. 지금 봤더니 인천지점 소속의 생산직도 해당이 되고요. 인천지점 소속의 환경직 근로자도 네, 상여의 지급 대상자로 아래에 있네요. 그래서 2번이 맞는 얘기 일단 2번은 체크하시면 되고요. 다른 것들 틀린지 확인하겠습니다. 급여와 상여 지급 시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 기준으로 대상자가 자동 반영됩니다. 라는 건데요. 사용자 직접 등록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할 때 직접 등록을 하는 부분이라서 자동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자동 반영되려면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지급 직종 및 급여 형태로 대상자 선정이 되겠다라는 것이 내용이 떠야 됩니다. 3번은 그래 틀린 얘기고요. 4번 상여 지급 시 입사자 퇴사자는 상여 지급 대상 기간 내 근무 일수 기준으로 지급. 퇴사자는 일수가 맞는데요. 입사자는 월할 계산이기 때문에 월 지급 다 해주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만 맞는 얘기가 됩니다. 6번 문제. 당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변경되었다. 기존 인사급여 기준 설정을 확인하고 관련 설명을 알맞지 않은 것은 환경 설정 기준 변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사급여 환경 설정 쪽으로 가보도록 하고요. 1번부터 내용 확인하면 자 직종별 출결 마감 기준은 당월 1일로 동일하다. 예 맞죠. 다 시작이 1일로 당월 1일로 다 동일합니다. 1번 맞는 얘기. 자 2번 원력에 의한 실제 당월 일수 기준으로 월일수 산정. 자 월일수 산정 여기 있는데요. 네, 당월 1로 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3번 수습자의 경우 급여 계산 시에 3개월 동안 급여의 70%만 지급한다. 3개월 동안 70% 맞는 얘기. 4번 지방소득세 집계 시에 귀속연월 및 지급연월 기준을 모두 일치하는 소득 데이터를 집계한다. 여기 요거인데요. 지금 보니까 귀속연월만 일치해도 소득 데이터 집계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4번이 틀린 얘기.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7번 가겠습니다. 당회사 박국현 사원에 대해 연말정산 가족 2018년도 귀속 부양가족 기준으로 인사정보 부양가족을 반영하고 그 부양가족 정보를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일단은 연말정산 가족 기준으로 반영을 할 거예요. 인사관리 쪽에 인사정보 등록 쪽으로 가겠고요. 7번입니다. 하고 있는 거. 네, 여기에서 부양가족을 이제 반영을 할 건데 좀 늦네요. 기다려 주시고. 네, 컴퓨터를 바꿔야 될 때 온 것 같아요. 네, 지금 급여 정보 쪽에 가시면 부양가족 반영이 있습니다. 네, 부양가족 반영으로 눌러주시고 우리가 할 거는 연말정산 가족 2018년도 기속 기준으로 가져올 거라서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조회 눌러주신 후에 박국현 사원을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연말정산 가족 2018년도 기준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반영을 시켜주고 나서 박국현 사원 쪽으로 오셔서 7번째 여기 해당되는 부양가족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었어요. 네, 여기에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장애인 1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일단 1번은 틀린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고 다른 것들 확인해 보면 20세 이하 2명 맞고요. 60세 이상 1명 맞고요. 배우자 공제 비해당 맞고요. 다른 것들 다 맞고요. 1번만 정답이 틀린 걸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 문제예요. 자, 당회사는 아래 보기와 같이 자격 취득자에게 특별 자격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별 자격 수당 지급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퇴사자 제외입니다. 이런 자격 수당 같은 부분을 보려면 사원정보 현황 쪽 메뉴에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학시험이라든가 이런 자격 면허를 물어보는 거는 사원정보 현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면허에 대한 부분이라서 자격 면허, 여기에서도 자 자격증은 ITQ 네, 그리고 여기에서 재직 사업장은 회사 본사. 여기 조건값을 많이 걸어놨네요. 회사 본사고요. 재직 구분은 퇴직 제외니까 재직으로 이건 일단 두고요. 퇴직 제외는 여기서만 누를게요. 직급은 과장 직급 확인. 그다음 조회를 하신 후에 퇴직 제외까지 눌러주세요. 그리고 수당 여부 해당되는 사람 이서윤 한 명밖에 없네요. 한 명밖에 없어서 3만원이네요. 3만원. 네, 이렇게 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조건값을 좀 많이 넣어서 한 거는 이번 회차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찌 보면 고르긴 쉬우네요. 한 명밖에 안 나와서. 네, 여튼 네, 좋게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조건값이 있으면 잘 걸어줘야겠구나 라고 좀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2019년도 10월 900 대리직급의 호봉을 아래와 보기와 같이 일괄 반영하고자 합니다. 900 대리직급의 호봉 등록을 완료하고 7호봉 기준의 호봉 합계 얼마인가? 호봉 등록부터 해야 되니까 기초환경 설정에 호봉 탭을 등록을 해서 네, 호봉 등록을 할 거고요. 자, 900 대리직급 네, 2019년도 10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일괄 등록을 해줄 거예요. 일괄 등록. 네, 일괄 등록. 일괄 반영. 호봉 등록을 한 다음, 이거는 일단, 복사를 해야겠네요. 자, 복사. 호봉 복사. 주임 직급에 2019년도 10월 거를 일단 가지고 오랍니다. 1번 보기 1번처럼 적용을 해서 갖고 오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할 거. 두 번째 할 거는요, 일괄 인상이에요. 호흡 문제 중에서도 좀 까다롭게 나온 편이었네요. 네, 차근차근 하시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정률 10%, 급포수당 10%로 해서 정률 적용이에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보라는 건 7호봉 기준의 합계죠. 30, 75, 200 이렇게 해서 정답 3번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복사 잘 해오시고 그 다음에 기본급 급보수당 정률 인상 적용하는 것까지 해서 호봉 복사랑 인상하는 것까지 알았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조금 까다로웠다라는 부분. 10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매 분기 내부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3분기 내부 교육 대상자로 알맞은 사원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이거는 이제 교육 부분에 대한 거니까 교육 대상자에 대해서 찾는 거니까요. 요거는 교육관리, 인사관리 쪽에 교육관리 쪽을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대상자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평가나 현황 쪽까지 보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이 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도 3분기 내부 교육으로 해서 교육 대상자 부분이고요. 지금 보기에 있는 사람은 2번의 윤기호 이 사람 하나밖에 없네요.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자, 당회사 박용덕 사원에 대한 책정임금을 아래 보기와 같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박용덕 사원의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을 하고요. 2019년도 10월 기소 급여 구분의 급여 계산 시 실지급액입니다. 네, 여기 책정임금을 새로 등록해야 되는 부분은 인사정보 등록 메뉴에 여기 급여 정보 탭 안에 여기가 책정임금을 입력할 수 있는 곳이고요. 박용덕 사원 네 번째 있습니다. 지금 2019년도 10월 기소로 해서 책정임금을 추가로 이렇게 입력을 할 부분이고요. 네, 올라오시면 여기 다시 눌러주시면 이게 컨트롤 F3으로 해서 별표를 네,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F3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연봉 393105000 이렇게 넣어주시면 월급, 일급, 시급 저절로 계산이 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10월 기소 급여 구분의 급여 계산 시 실지급액이에요. 이 상태에서 2019년도 10월 관련된
급여까지 계산을 해야 되네요. 자, 급여 관리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을 가겠습니다. 2019년도 10월 지급일 급여니까요. 급여로 해서 조회. 네, 박용덕 사원으로 해주시고 급여 계산, 박용덕 사원만 체크하고 급여 계산 하겠습니다. 네, 박용덕 사원의 개인정보 탭에 차인 지급액이 실지급액인 거기 때문에 네, 차인 지급액 31526610 해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2019년도 귀속 급여 지급 구분에 대해 항목별로 현황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회사 본사 사업장이고요. 상반기고 근무조 기준입니다. 네, 지금 항목별이기 때문에 항목별 급상여 지급 현황 여기 들어가시면 항목별로 볼 수가 있고요. 네, 기속은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지급 구분은 급여 지급 구분 확인. 네, 사업장은 본사 그리고 근무조 이렇게 조건값을 싹 다 걸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득세예요. 소득세니까 여기 1조는 576620, 2조는 482740 매칭되는 건 1번이네요. 정답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13번 문제부터 볼게요. 당회사는 2019년도 9월 기속 상여를 분리하여 지급하고자 한다. 아래 보기와 같이 2019년도 기속 상여 지급 항목의 계산식을 직접 변경을 하고서 9월 기속 상여 부분의 급여 계산을 했을 때 과세 금액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여 관련된 계산식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건 기초항여 설정에 지급 공제 항목 등록에 가셔서 상여 계산식을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마감 취소로 하셔서 활성화 다시 시켜주신 후에 자 급여 하겠습니다. 상여 하겠습니다. 상여고요. 네, 지급을 하고 조회. 네, 이렇게 하면 상여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요. 지금 계산 구분 계산으로 해서 계산식을 입력해주면 돼요. 자, 책정임금의 월급이고요. 자, 그러면 책정임금의 월급 F2 곱하기 자, 환경 등록의 한 달 정상일입니다. 한 달 정상일. 환경 등록이 한 달 정상일 이렇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곱하기 12. 네, 이게 계산식이 되는 거예요. 월급 책정임금의 월급을 나누기 한 달 정상일로 곱하기 곱하기 나누기 한 달 정상일로 하고 곱하기 12. 네, 이렇게 적용을 해주신 후에 급여 사용직 급여 이념이 계산해서 2019년도 9월 기속에 상여를 계산해 볼게요. 전체 선택 급여 계산. 구하라는 건요. 총 과세 금액이기 때문에 급여 총액 탭에서 총 과세 금액인 6299980 요걸 찾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정답 1번이네요. 네, 14번 문제입니다. 당회사 인사 담당자의 실수로 특정 부서의 일용급여 지급 대상자를 누락했습니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대상자 추가를 하고요. 9월 기속 일용급여 지급 대상자들의 급여 계산 시 원천유산 총소득세. 네, 요건 일용직 관리 쪽에서 보시면 되겠고, 자, 일용직 급여 지급 일자 등록에서 대상자를 추가할 거예요. 자, 2019년도 9월입니다. 지급일은 일정 기간 지급으로 조회. 네, 지금 격리부 소속을 추가로 하라고 했으니까 격리부 2명,
추가로 해서 일용직 급여 대상자 바구니에 이렇게 쏙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에 급여 계산을 해줄 거예요. 2019년도 9월이고요. 지급일은 일정 기간 지급 조회하면 대상자가 나오고 전체 선택 일괄 적용을 하겠습니다. 평일 8시간 00800 평일 비과세 8,000원 적용. 그런 다음에 급여 총액에 의해서 총소득세를 구하라고 한 거죠. 총소득세라기 때문에 급여 총액 탭에서 57120 요거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4번. 네, 4번 정답. 네, 15번 문제입니다. 당회사는 사원별 지각, 조퇴, 외출 시간에 대해서 기본급에서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 9월 기속 급여 지급 구분의 정형수 사원 근태 내용을 확인하고 기본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직접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라는 부분이네요. 지금 공제액은 기본급에서 공제된다. 공제액만 찾으면 되는 거고요. 책정임금 시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각, 조퇴, 외출 시간만 여러분들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급여관리의 근태 결과 입력해서 2019년도 9월 기속되는 지급일 급여 그 중에 정형수 사원에 대한 지각 시간, 조퇴 시간, 외출 시간 요거를 산정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요게 지금 이렇게 문제가 30분 단위로 잘리면 되게 좋은데 20분, 25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살짝 계산이 필요합니다. 암산이 되시면 좋은데 저는 이게 암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계산기를 꼭 갖고 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지각 시간이 지금 20분인 거고요. 20분. 자, 그럼 20분 더하기 조퇴 시간이 1시간 30분이니까 90분. 60분, 30분, 90분 플러스 85분이죠. 1시간 25분이니까 85분 나누기 60분으로 나누면 시간으로 환산이 되겠죠. 3.25. 예. 3.25로 환산. 시간 단위로 환산을 한 거고요. 곱하기 시급 8,510원 하면 27657.5인데요. 원단위 절사 처리니까 27650으로 해서 3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계산기는 꼭 가져가세요. 16번 문제. 당회사는 2019년도 9월 기속 급여 계산 시 새로운 지급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보기 기준으로 지급 항목을 추가를 하고 급여 계산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계산하라고 했고요. 가족수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진짜 여러분들 5회차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려웠는데 이렇게까지 들어오면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 부족한데 이것까지 하고 있으려면 참 힘든 회차였습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한번 해보죠. 가족수당입니다. 뭐 다른 것들은 등록된 기준 그대로 하고요. 뭐 감면 여부도 부. 네, 그리고 수습작용은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두세요. 뭐 열정급 이런 거 다 두시고, 그리고 분류. 코드는 1순위 직종별이네요. 직종별. 2순위는 가족별. 16번 가족별. 네, 그럼 1순위 직종별에는 사무직. 2순위 가족별에는 자. 그리고 금액 5만원. 네, 이렇게 해서 설정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에 가셔서 2019년도 9월 기속에 급여 계산을 해볼 겁니다. 대상자 전체 선택하시고요. 급여 계산. 네,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지금 구하라는 건요, 총 과세예요. 급여 총액 탭에 있는 과세 금액인 71391 570 3번을 정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읒공제 항목 같은 거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뒤로 좀 빼신 다음에 다른 문제부터 먼저 푸세요.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17번 문제 가겠습니다. 당회사는 일용직 사원에 대해서 지급 형태를 구분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2019년도 9월 기속 일용직 급여 계산 시 지급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일용직이니까 일용직 관리 쪽이고요. 일용직 급여 입력 및 계산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도 9월인 부분, 지급일은 매일 지급. 조회하면 해당 대상자들 나오고요. 전체 선택, 일괄 적용. 네, 평일 9시간이에요. 00900 평일 비과세 제외 8,000원 이렇게 적용하겠습니다. 네, 적용하면은 자, 해당 지급일자의 과세금액 과세총액은 과세금액 알맞지 않은 거죠. 지급 형태 9월 매일 지급 하는 것은 네, 여기 과세금액 11584,000 1번이 바로 틀렸네요. 이러면 왠지 찝찝해요. 1번이 정답인데 왠지 찝찝하니까 다른 것도 확인해 볼게요. 비과세 신고분 지급일자 비과세 신고분인데요. 82800 맞고요. 원천징수 소득세 47,000원 맞고요. 비과세 신고제요. 맞네요. 1번이 틀린 거 맞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8번 문제. 당회사는 인천지점 생산부, 자재부 부서 기준으로 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하고자 합니다. 2018년도 연간 급여 현황에 대해 물었고요. 그 지급 총액입니다. 연간 급여 현황 쪽으로 가면 되겠다라는 부분이라서 급여 관리 연간 급여 현황 쪽으로 가겠고요. 오늘따라 엄청 늦습니다. 아이고, 이제 나왔습니다. 왜 이러죠 오늘? 네,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1월부터 2018년도 12월 분류 기준은 지급 총액이니까 지급 공제 그냥 두셔도 상관없겠네요. 지급 구분은 급여 인천지점 조회급은 부서이고요. 지금 생산부랑 자재부만 보면 돼서 생산부, 자재부만 체크해서 확인. 사용자 부담금 포함. 이렇게 조건가 걸어주고 조회하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급여 지급 구분에 대한 지급 총액입니다. 지급 총액. 그럼 여기 하단에 있는 197276560 요거가 지급 총액이 되겠네요. 정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조건값을 잘 걸어주셔야지 한 번에 파악이 쉬워요. 물론 뭐 다른 부서가 나와도 더하기 하시면 되겠지만 이렇게 해놓으면 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건값을 잘 걸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당회사 회사본사 김소영 사원이 2019년도 7월 26일자로 중도 정산을 신청했대요. 아래 보기 기준으로 계산식을 변경을 한 다음에 퇴직정산 작업을 진행 시에 김소영 사원의 퇴직 금액은 얼마인가 라는 부분이네요. 네, 요거는 계산식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퇴직 정산 관리 쪽에 퇴직 기준 설정 여기에서 계산식을 변경하겠습니다. 마감 취소를 눌러주시고요.
평균 임금 계산, 요거 평균 임금 계산은 평균 임금 계산은 잠시만요. 평균 임금 계산은 월 평균, 퇴직금 계산은 월알. 계산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겠습니다. 계산식, 네, 계산식 설정, 월 평균. 여기 지금 이건 계산식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는 여기 기본 설정되어 있는 걸로 해서 갖고 오겠다는 거니까 기본 설정 탭으로 가주시면 되겠고, 평균 임금 계산은 월 평균, 퇴직금은 월알, 요거죠. 예, 확인. 예, 다른 거는 건드실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평균 임금과 퇴직금 계산식을 설정을 별도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김소영 사원 퇴직금 계산을 할 거고요. 퇴직금 산정 쪽으로 가겠습니다. (2019년도) 본사 소속이기 때문에 본사 지급일자는 7월 달이니까요. 7월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조회 누르면 네, 김소영 사원 되어 있네요. 일단은 되어 있으니까 별도로 인사정보 등록에 가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체크하신 후에요. 계산하시면 돼요. 지급일 전부 다 이렇게 해 놨네요. 네. 급여 정보 쪽에 가시면 퇴직금 정산 내역이 있습니다. 여기 퇴직 금액이 29273-720 이렇게 나오죠. 정답은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퇴직금 계산식 변경하고서 계산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20번 당회사 인사 담당자 변경됐다. 퇴직금 산정 위한 기준 설정 확인하고 내역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인데요. 자, 여기 퇴직금 기준, 퇴직 기준 설정 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니까 1번 퇴직금 계산 시에 사용되는 급여 지급 항목은 기본급 상여이다. 지급 항목 쪽 가겠습니다. 기본급 상여. 급여 지급 항목은 네, 기본급 상여. 네. 요거는 지금 연장 식대, 영업촉진 다 들어가 있죠. 기본급 상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노동부 기준을 따르지 않고 환경 설정에 따라 계산된다. 노동부 기준 적용 안 한다라는 거. 2번이 맞네요. 2번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3번 퇴직금 계산 시 평균 임금 기간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은 출결 마감일 기준, 일자 기준이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일자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퇴직금 계산 시 근속연수 사원 계장에 따른 퇴직금 누진 계산 적용하지 않고 있다. 누진 적용, 임원 누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누진 적용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그래서 틀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네요. 당회사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집계 방법이 아래 보기와 같이 변경이 됐다고 하네요. 직접 환경 설정 기준을 확인을 하고 회사 본사의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면 근로소득 부분에 대한 총인원수, 총지급의 부분입니다. 이행사항 신고서 집계 방식 부분은 인사급여 환경 설정에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인사급여 환경 설정 쪽으로 가고요. 여기에서 집계 방식, 여기 이행사항 신고서 집계 방식은 지급 연월로 고쳐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부분이고 첫 번째로 할게. 그리고 나서 세무 관리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년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신고사업장은 회사 본사로 하셔서 신고서 추가. 네, 해당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정기신고, 네, 정기신고, 신고부분 정기이고요. 그리고 소득처분 여부는 비해당. 네, 귀속은 8월 귀속. 지급연월은 8월. 신고서 생성 기준 8월. 네, 여기 2번까지 했고요. 이런 다음에 네, 조회 확인. 그러면 3번에 있는 일반 데이터 반영, 매월 지수분 전체 체크, 연말정산 소득세, 종부세 반영 미적용입니다. 이 상태에서 적용해 두시면 총 인원수와 총 지급액이 나오게 돼요. 자, 근로소득 총 인원 19명, 지급액 55664-920, 정답은 4번이네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닫기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고 나서 22번. 네, 당회사 강민우 사원에 대해서 5월 중도퇴사 연말정산 작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아래 보기 기준으로 연말정산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강민우 사원의 연말정산 최종 내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인데요. 자, 기타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과세급여 900만원. 네, 여기 있고요. 네, 연말정산 관리 쪽으로 가셔서 연말정산 자료 입력으로 일단 가볼게요. 네, 정산연월은 5월로 이렇게 해주시고 조회를 눌러보면 네, 강민우가 나왔습니다. 강민우 나왔고요. 지금 우리는 정산자료 입력 쪽에서 지금 기타 근로소득이 더 있대요. 그래서 기타 근로소득을 지금 200만 원이 있는데 기타 근로소득 200만 원이 있는데 추가 입력을 과세급여 900만 원을 더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다른 데 입력할 부분이 없고 기타 근로소득 네, 200만 원인데 900만 원으로 추가 입력을 해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내용이 나오고요. 과세급여는 900만 원이니까 900만 원 이렇게 네, 해주셔서 확인. 이렇게 하면 1100만 원이 된 거고 이 상태에서 지금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표준세액 적용 대상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정산 명세 쪽으로 가서 보면 지금 표준세액 공제 대상자 13만 원으로 떴어요. 그래서 요거는 표준세액 공제 대상자라고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번은 많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이에요.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산출세액. 네,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산출세액 요거죠, 요거. 49번 요거고요. 486000 맞는 얘기. 3번 연말정산 완료 후 32380원 환급소득세 발생한다. 지금 보면 32380 지금 마이너스면은 환급받는 건데요. 지금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기 때문에 이거는 징수되는 소득이네요. 그래서 환급이 아니라 이건 추징세액이에요. 추징세액. 3번은 틀렸습니다. 네, 그리고 결정세액 부분은요. 여기 88700 이걸로 결정세액 소득세 부분은 이렇게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이 틀렸다 라고 해서 추징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었네요. 3번이 정답. 23번 문제. 당회사 인천지점 사업장의 2018년도 기속징수 내역을 사원정보 기준으로 확인하고자 합니다. 김종욱 사원의 실제 원천징수한 차감 원천징수 소득세 금액이에요. 네, 요거는 2018년도 부분이고 연말정산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좀 확인이 조금은 애매하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냥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를 보시는 게
오히려 속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지금 사원정보 사업장 인천 지점으로 해서 지금 김종욱 사원 두 번째 있는 김종욱 사원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차감 원천 징수한 소득세예요. 지금 급여 있고 쭉쭉쭉 가면 차감 원천 징수한 소득세 개는 차감 원천 징수 쭉쭉 더 갑시다. 눈이 아파요. 네, 요거예요. 차감 원천 징수액입니다. 여기 소득세는 3147410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을 2번으로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차감 원천 징수액 요런 문구가 있는 데까지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정답 2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당회사의 2018년도 기속 중도 퇴사자 및 계속 근무자 전체 연말정산 진행 내역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대상자의 결정세, 소득세 총합은 네, 연말정산 내역이니까 연말정산 현황 자료로 갈게요. 네, 그리고 여기서 문제의 포인트는 중도 퇴사자와 계속 근무자까지이기 때문에 정산연월은 1월부터 13월 계속 근로자인 13월까지로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거가 중요하고요. 뭐 사업장 이런 거 따로 내용이 없으니까 그냥 도 주시고 조회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요. 지금 소득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공제 현황 쪽 탭에서 보셔야 되겠고, 자, 결정세액 총소득세니까 결정세액 쭉 가세요. 눈이 아파요. 결정세액 여기 있습니다. 여기. 끝까지 가야 됩니다. 결정세액에 소득세 결정세 소득세 합은 결정세 소득세 총합은 5532424니까 정답 4번이네요. 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너무 아파요. 쭉쭉쭉. 뒤로 가서 푸는 문제가 많으니까 뒤로 좀 간다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25번. 당회사 김용수 사원에 대해서 2019년도 기소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서 사회보험 상실 신고 진행했다고 합니다. 김용수 사원의 상실관리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서 내역을 알맞지 않은 것. 상실관리 쪽은 사회보험 관리 쪽입니다. 그 사회보험 관리 쪽에 상실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네, 상실 관리 여기 가시면 되겠죠. 2019년도인 거고요. 회사 본사 일단은 조회하겠습니다. 김용수 나왔습니다. 보면 신고 구문 전체예요. 그래서 1번처럼 모두 상실 관리한 거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사회보험 상실일은 5월 10날이다. 신고일은 5월 10날인데요. 상실일은 4월 3일이에요. 그래서 요거 2번 문제 틀렸다라는 부분입니다. 고용보험 당해보수총액은 9666440 받고요.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은 29359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네, 5회차 문제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많았고요. 입력해야 되는 것들도 있었고 조금 쉽지 않게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도 힘내시고요. 뭐 어렵게 나온 것인 만큼 또 어려운 문제도 뭐 연습하시면 자신 있게 풀 수 있는 거가 되는 거니까 자기 걸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복습 다시 한번 잘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